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건축직 9급 건축 계획 부분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건축 계획 부분 같은 경우는 평소의 난이도, 그러니까 예전의 난이도, 뭐 작년은 약간 높았죠. 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측면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문제 정도, 한 7, 8문제 정도가 조금 생소하고 좀 여러분들이 푸는데 조금 헷갈렸을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호텔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번에 직원용 출입구는 관리상 가급적 여러 개 설치한다. 자, 관리상 여러 개 설치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죠. 관리상 단일화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사무소 건축 계획의 승강기 조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1번에 보면 더블데크 방식은 단층형 승강기를 이용하며 복합 용도의 초고층 건물에 적합하다. 뒤쪽에 나온 복합 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하다. 이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더블데크라고 하는 것은 일명 이중식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 층의 자, 승객을 동시에 태워서 진행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층형 승강기가 아니고 우리가 굳이 명칭을 부르자고 하면 복층형 승강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스카이러비 방식은 초고속의 셔틀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카이러비 방식에서는 자, 초고층 사무소 건축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초고속으로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3번 승강기 조닝은 수송시간 단축, 그 다음에 유효면적 증가 등의 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4번 컨벤셔널 방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한 존을 한 뱅크의 승강기가 서비스하는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존을 구분하는 방식이 뭐 저층용, 그 다음에 중층용, 그 다음에 고층용 이런 식으로 존을 구분해서 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저층 부분, 뭐 1에서 10층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1에서 2층 동시에 가고요. 그 다음에 10층에서 20층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1에서 2층 공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층에서 저기 고층까지 정리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무실 쓰는 방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죠? 자, 연립주택 분류 중 중정형 주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아트리움 하우스라고 한다. 중간에 아트리움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부 세대 좋지 않은 채광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세대를 2층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죠? 중정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중정을 두고 이렇게 평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향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자, 향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일사를. 그럼 이걸 단면으로 끊어서 보면 앞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정을 두고 뒤쪽은 이렇게 자, 층을 높여서 네, 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격자로운 격자형의 단조로운 형태를 피하기 위해 돌출 또는 후퇴시킬 수 있다. 좋고요. 4번 확실한 답이 있죠. 자, 경사지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며 한 세대의 지붕이 다른 세대의 테라스로 사용된다.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테라스 하우스죠.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4번도 역시 쉽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속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죠. 자, 우선 내력벽은 포함이 되겠죠. 내력벽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보는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작은 보가 아니고 우리가 포함되려고 하면 큰 보 또는 주요 보.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주계단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지붕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옥외계단은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최하층 바닥도 역시 포함이 안 돼요. 자, 내력벽, 주계단, 지붕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닥. 그죠? 네,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썼던 큰 보. 그죠? 보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기둥.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가 주요 구조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이어진 거.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지사항, 범죄 예방 건축기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1번이면 접근 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영역성 확보란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영역화시키는 겁니다. 테두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영역성 확보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아니죠. 네, 우리가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영역화시킨다는 얘기죠. 분리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분리, 연계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2번 정답이 되겠고요. 네, 3번,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적 감시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번. 자연적 감시랑 도로 등 공공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CCTV 이런 것들 인공적인 감시가 아니고 자연적인 사람의 눈이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목을 해주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 등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설치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박물관 건축 계획에서 배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분동형. 자, 우리가 꼭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뭐 병원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 분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동이 나눠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죠. 자, 분동형은 단일 건축물 내의 크고 작은 전시실을 집약하는 형식으로 가동적인 전시 연출에 유리하다. 자, 요거는 뭐예요? 집약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집약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집약형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한다. 집약형.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방형은 분산된 여러 개의 전시실이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군을 이룬 형식으로 많은 관람객의 집합, 분산, 선별 관람에 유리하다. 그죠?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개로 분동 타입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분동형에 해당됩니다. 요게 이제 분동형이고요. 분동형이고, 우리가 여기는 분동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제 모여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런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구분 없이 퍼져 있는 형태예요. 공간 구분 없이 계획이 돼 있어요. 구분 없이 계획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중정형은 중정을 중심으로, 그죠? 네, 중정을 중심으로, 자, 전시실을 배치한 형식으로 실내외 전시 공간 간 유기적 연계에 유리하다. 오케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폐쇄형은 분산된 여러 개의 전시실이 작은 광장 주변에 분산 배치되는 형식으로 자연채광을 도입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는 2번 지문하고 똑같죠? 그죠? 2번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분동형에 해당되고, 자, 우리가 박물관 건축 계획할 때 폐쇄형이란 구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폐쇄형이라는 구분은 없다. 자, 요 문제 좀 까다로웠어요. 네, 3번이 정답이죠. 근데 요 문제 자체도 꼭 박물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여러 가지 있죠. 공장이나,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분동 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7번, 워터햄머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수격작용은 밸브 수전 등의 관내 흐름을 순간적으로 막을 때 발생한다. 그죠? 순간적으로 막을 때 발생하는 물의 충격음을 우리가 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번. 수격작용이 발생하면 배관이나 기구류의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겠죠. 3번. 수격방지 기구, 에어챔버나 그 다음에 어레스터. 그죠? 어레스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격방지 기구는 발생원이 되는 밸브와 가급적 먼 곳에 부착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수격방지기라고 하는 것은 사후 발생 조치에 해당돼요. 즉, 수격이 발생한 다음에 그 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에어챔버라고 표현을 하고 장치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레스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에어 어레스터.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충격을 받자마자 동시에 그 충격을 흡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 먼 곳이 아니고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이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유속을 가능한 느리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빠르게 가다가 부딪히는 것과 천천히 가다 부딪히는 것은 그 충격이 다를 거예요. 그죠? 자, 됐고요.
자, 8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약간 여러분들이 용어상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물과 같은 자연요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에너지.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쪽에 문제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에너지는 자, 변환 에너지예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자, 태양, 지열 이런 거 같은 자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연 에너지, 즉, 자, 요거는 재생 에너지라고 해놓고 뒤에는 뭐예요? 변환이죠.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 그죠? 변환, 그죠?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즉, 자연 요소가 아닌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재생에너지는 뭐다? 자연에너지예요. 여기는 자연요소가 아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신에너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다음 2번,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다. 그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전부 다 화석연료에서 수소라고 하는 것을 리포머, 개질기를 통해서 뽑아낸 다음에 활용을 하는 놈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발전돼서 뭐가 나오냐면 수소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신에너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자,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화학에너지는 바로 수소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할 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된다. 자, 그리고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뭐다? 자, 변환시킨 형태고 재생에너지는 태양, 지열 이런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자, 그림의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이거는 명칭과 설명이 모두 맞아야 답이 되는 형태였어요. 그죠? 자, 요 형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탑 밸브 또는 글로우 밸브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그죠? 이 형태는 뭐냐면 스탑 밸브 또는 글로우 밸브, 스탑 밸브,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한글로 적을게요. 글로우 밸브. 자, 이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유체가 흐르냐면 이렇게 가서 유체가 유입이 되고요. 네, 여기서 입이 되고 유입이 되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타입이에요. 이 타입은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시트라고 하는 거죠. 요 시트가 위아래로 움직여 주면서 열렸다가 열리면 얘가 흐르고 그다음 밑으로 탁 닫으면 얘가 막히고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밸브 우리가 스탑 밸브, 즉 유량을 개폐한다. 스탑 밸브, 유량 조절한다. 스탑 밸브,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의 밸브를.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스탑 밸브,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 2번과 4번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 4번은 글로우 밸브라 표현해 놓고 글로우 밸브가 아닌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볼게요. 2번. 스탑 밸브라고 하며 유료 폐쇄나 유량 조절에 적합하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글로우 밸브라고 하며 쐐기형의 밸브가 오르내림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자, 글로우 밸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체크 밸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거는 명칭을 우리가 스탑 밸브, 글로우 밸브 둘 다 동일하게 부르는데 자, 4번은 글로우 밸브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 자체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 방향을 좀 복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직각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항이 좀 세게 됩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역시 서양 건축사 문제는요. 어떻게 나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어려운데 자, 그나마 우리가 미스 반데르랑 그 다음에 르꼬르비제 자, 그 다음에 발타그라피우스의 자, 대표적인 형태 자, 부분을 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푸는데 자, 푼다기보다 찍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좀 덜 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중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와 작품이 잘못 작지어진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미스 반데로에, 자, 판소스트랙, 그죠? 그다음 르꼬르비제, 롱샹, 그다음 알바알토, 석 생물학 연구소. 자, 루이스 칸의 작품이죠? 네, 이거 루이스 칸이에요. 루이스 칸의 작품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발타그라피우스, 파그스 공장. 네,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스 반데로, 르꼬르비제, 그 다음에 발타그라피우스 주요, 자, 건축가들의 작품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확실하지 않지만, 이 소크가 누가 한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3번을 찍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양 건축사는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네, 모든 건축가와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자, 주요 건축가와 그 건축가가 한, 자, 뭐예요? 작품들을 미리 공부, 그 정도의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해놓고, 자, 그리고 보기를 만났을 때 골라내는 거예요. 정확히 누가 한 건지 모르지만 고르실 정도.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설비 문제 많이 나오네요. 자, 건물 내부의 각 층에 설치. 여기서 벌써 끝났죠? 건물 내부의 각 층에 설치하는 게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소화전이 각 층마다 빨간색 벽에, 빨간색 형태로 벽에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건물 내부의 각 층에 설치되어 화재 시 급설비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호수와 노즐의 방수 압력에 따라 소화 효과를 발휘하는 설비다.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자, 이 부분 많이 외웠을 거예요. 수평거리 25m 이하의 설비를 설치해 준다. 뭐죠? 옥내 소화전 설비. 그죠? 소방 설비 문제치고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 도시계획이네요. 그죠? 도시계획 문제 쉽게 출제됐네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도시계획가는 누구냐? 자,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도시를 주장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이론은 런던 교외 신도시 지역인 레치워스와 웰윈 지역 등에서 실현되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내일의 전원도시, 이거죠? 전원도시론이죠? 전원도시를 출간하였다. 누구죠? 네, 전원도시론 하워드. 자, 그 다음에 13번. 요 문제도 까다로웠습니다. 그죠?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중 부착 온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부착 온실 방식은 일명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분리형. 네,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거주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태양열을 지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거주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태양열을 지별해서, 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부착 온실 방식을 영어로 하면 붙였다 이겁니다. 그죠? 거주 공간이 있고 별도로 붙여줬다. 그래서 attached sun space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attached sun space라고 얘기를 해요. attached sun sp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도로 갖다 붙였다 이겁니다. 그죠? 자는 별도로 갖다 붙였다, 주거공간과 분리됐다. 요걸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지별창과 추결체는 주거공간과 분리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온실로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별도의 가든하우스로 따로 떨어지니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직접 획득 방식. 요거는 뭐예요? 자, 주거공간에 붙어있는 형태예요. 주거공간과 함께 들어간 어떤 태양열 지별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획득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다? 아니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초기 투자비가 별도로 설치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아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지별된 어떤 열을 공급하려면 또 배관이 많이 길어질 거예요. 그죠? 자, 배관 길이도 길어질 것이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진 않습니다. 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거 공간과 분리된 보조 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분리됐다라는 거에 포션을 잡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됐습니다. 14번 문제, 매우 기본적인 문제 나왔네요. 그죠?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 종합교 실형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고 어디에 적합하다고 그래요? 저학년에 적합하다. 자, 그리고 교과 교실형은 모든 교실을 특정 교과를 위해 만들어 일반 교실은 없으며 학생의 이동이 많은 방식이다. 2번 정답이네요. 그죠? 3번. 플랫춘형은 학년과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 일정한 교과를 수료하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이거 뭐예요? 달톤형이죠.
달톤형이고요. 자, 그리고 4번. 달톤형은 각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어 한쪽이 일반 교실 사용할 때 다른 한쪽은 특별 교실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플래툰이죠. 이게 플래툰이죠. 네, 아주 기본형 문제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생소한 용어들이 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5번. 자,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법령상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녹색 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자, 건강한 주거 환경,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법이 하나 있죠. 녹색성장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는 법이 하나 파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자, 이러한 인증제죠. 3번.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에너지 소유량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4개 등급으로 구분하죠. 4개 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4개 등급이 뭐냐면 최우수, 자, 우수, 우량, 일반이에요. 일반.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쉽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린 1등급, 그린 2등급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린 1등급, 그리고 자, 그린 2등급, 그린 3등급, 그린 4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우리가 10등급으로 표현하는 인증이 하나 있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그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1뿔뿔뿔에서 7등급까지. 그래서 총 10개 등급이에요. 1뿔뿔, 1뿔뿔. 그 다음에 1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7까지. 그래서 총 10개 등급이에요. 10개 등급,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라고 문제를 낸 거죠. 그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은 5년이고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10년이에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고요. 자, 16번 문제. 네, 이거 기본 문제네요. 그죠? 자, 도서관 건축 계획 중 출납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출납 시스템이요. 자, 자유계가식은 자, 도서가 손상되기 쉽고 분실 우려가 있다. 오케이, 좋네요. 그다음 2번. 안전계가식은 도서 열람에 체크 시설이 필요하다. 그죠? 3번. 반계가식은 열람자가 직접 책의 내용을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어 출납 시설이 불필요하다. 아니죠. 열람자 같은 경우는 책의 표제 정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내용을 보려면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관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폐가식은 대출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직원의 업무량이 많다. 그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17번.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네요. 그죠? 자, 볼게요. 자, 병원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간호 단위의 크기는 1조, 8에서 10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수로 나타낸다. 좋습니다. 2번. 병동부의 소유실로는 병실, 격리병실, 처치실 등이 있다. 3번. 의료법 시행규칙상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의미한다. 그죠? 여러 명이 거기 안에 있으면 음압병실 의미가 없죠. 자, 4번. CCU. 자, 커러넬이죠. 커러넬이 케어 유닛은 자, 요양시설과 같이 만성화되어 재원기간이 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단위 구성이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커러넬이를 찾아보면 뭐라고 써야 되면 심장질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심장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커러넬 케어 유닛은 네, 심장 중환자실을 의미해요. 유닛은 심장 중환자실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심장 중환자실을 의미해요. 네, 중환자실 요걸 의미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적이고 요양시설로 오랫동안 롱텀으로 갖고 가는 거를 롱텀 케어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롱텀
long-term care un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어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건축과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기억. 조명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조명 방식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광을 역할한다. 이거 건축과 조명의 정의네요. 그죠? 자,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다운라이트 조명은 광원을 천장 또는 벽면 뒤쪽에 설치 후 천장 또는 벽면에 반사된 반사광을 이용하는 간접 조명 방식이다. 다운라이트 조명은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가 조명 설치해 놓은 건데 상당히 직접적인 조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광원을 천장에 자 넣어놓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 요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커브 라이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커브 라이트 방식. 그렇죠? 자, 디귿. 자, 광천장 조명은 천장면에 확산 투과성 패널을 붙이고 그 안쪽에 광원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커브 라이트 조명은 천장면에 루버를 설치하고 자, 그 속에 광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자, 요거는 틀렸어요. 우리가 요거를 자, 루버를 설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루버 천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루버 천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거는 뭐의 일종이냐면 자, 뭐의 일종이냐면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광천장 방식의 일종이에요. 조명 방식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렇죠? 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뒤쪽에 보기 자체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부 2개씩 보기를 줬기 때문에 문제를 찝어내기는, 즉 찍어내기는 편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요, 이 문제는 제가 좀 문제 푸는데 기억은 다 맞다고 표현됐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래서 1번, 2번 중에 답이 있고, 그죠? 니은은 확실히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운라이트 조명은 여러분들이 자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가 조명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다운라이트라고 하는 의미, 용어를 보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확실히 틀렸고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이겠구나.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이 문제 조금 헷갈렸겠네요. 그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공포의 구성부재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 자, 결국 요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창방이죠. 창방이고, 자, 이거는 지금 주심포 짜임인 것 같아요. 주심포. 그죠? 평방이 없어요. 평방이 없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주두라고 얘기를 하죠. 주두, 캐피탈. 그죠? 주두, 그죠? 주두, 캐피탈. 그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다심포 짜임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자, 요 창방 위에 주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평방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요 같은 경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주심포 짜임입니다. 주심포 짜임에,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창방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뭐예요? 주두. 그죠? 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다음 회차에는 여러분들이 자, 다심포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심포로 나온다. 다심포로 나오면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창방. 그죠? 창방이 있고요. 기둥 위쪽에 뭐가 쭉 가고 있어요? 평방이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아마 이런 쪽 여러분들이 자, 글로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글로 뭐라 읽었어요? 다심포 건축물에는 평방이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평방이 위치하고 그 위쪽에 뭐가 들어가요? 주두가 위치를 하고 있는 타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주심포가 나왔고, 자, 다음번엔 이제 우리가 다심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좋고. 자,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고 그 사이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필로티 구조로 이런 식으로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우리가 판촉 행사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필로티 구조가 허용이 되죠. 허용. 그죠? 여기 틀렸네요. 자,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는 맞는 내용이다. 자, 필요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며 이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적용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맞고요. 4번. 공개공지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일정 기간이 법적으로는 60일이에요. 60일. 네,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60일이냐면 연간 60일이에요.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연간 60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까지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쉽죠. 자, 문제를 풀어보기 쉬운데 전반적으로 처음 이 문제를, 수업 문제를 만났을 때는 몇 문제 정도는 좀 난해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땐 6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13번, 15번, 17번, 19번.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헷갈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만약 틀렸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자, 잘 정리하시고요. 네, 뭐 남아있는 지방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 지방직 시험에는 보통은 앞에 나왔던 국가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유형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